일단 저희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배제를 시켰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맨 마지막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아버님 얘기하셨던 물 주는 방법, 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할 거 질문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성경매 차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성경매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뭐가 나오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 파워탄 고추회사 직원입니다. 아니면 금수가 항상 나오는 회사 직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잘 아셔요. 예, 그 품종을 만드는 회사가 개성종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고추 이제 작물 재배 교육을 할 건데, 이미 앞에 바짝만 하는 비료나 이런 거하고 병해충을 하셨으니까 제가 전반적인 이제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보면은 내용은 천물 수확하기 전까지 정도 내용을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고추는 천물에 잘 달려서 수확을 잘 하게 되면 두무 세 문째는 크게 수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두무 세 문째부터는 병충해 방제를 농가분들이 직접 꾸준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고추 재배하면서 하기가 힘든 게 천물 수확하기 전까지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모종 키우는 것부터 정식하고 난 이후부터 물 관리하는 것까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낮에 생육 온도는 27, 8도, 그 다음에 밤에는 18에서 20도 정도에서 생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온 피해를 받고 35도 이상에 올라가면은 고온 피해를 받게 되는 작물이 고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발화하는 온도는 보통 20도에서 30도 이 정도에서 발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은 24도 전후로 가장 많이 피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6월 이후부터는 꽃이 상당히 많이 오는 작물로 보시면 되겠고, 꽃이 피는 시기는 하루 일과 중에서 하루 종일 꽃은 핍니다. 꽃은 피는데 가장 많이 피는 시기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꽃가루가 가장 많이 생겨서 수정이 가장 잘 이루어질 때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육묘 관리하는 겁니다. 파종하고 나서는 이제 집에서 초벌 태우시는 분도 있고, 가게에서 초벌 태워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직파를 하셔서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고추는 보시면은 육묘 농사가 거의 반농사입니다. 천물 따기 전에 농사는 거의 육묘 농사로 지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추는 육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긴 작물이에요. 그죠? 보통 90일 정도 키우고,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짧게 75일에서 80일 정도까지 키우십니다. 그죠? 근데 육묘일수를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는 작물이 잘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고추는 육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냐, 자기가 천물에 달 꽃을 거의 다 형성을 시켜놓고 봄밭에 나가서 그 형성된 꽃을 가지고 하분할을 일으켜서 꽃을 달고 절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고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육묘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내 고추가 봄밭에 나갔을 때 도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거의 다 결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추는 웬만하면은 절간이 모종을 키우실 때 절간이 짧고 빵빵하게 키우시는 게 훨씬 더 봄밭에 나갔을 때 도장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시면은 포토구슬을 대부분 큰 걸 쓰셔요. 그죠? 직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보시면 포토 구멍이 큰 걸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대구 시내권 같은 데에는 보시면 묘종을 파는 거 보면은 보통 100구짜리에 파는데, 그거 갖다 드리면 우리 농사 지으시는 아버님들은 못 쓰는 묘종이라고 다 이야기 하시죠. 예. 그러시죠. 왜냐? 길쭉하게 키마크가 있으니까 가늘고. 예. 그래서 포토가 크다는 거는 육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상토에는 다 비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재배하는데 적합해요. 그리고 또 포토 부수가 작으면 어떠냐? 고추가 발화되고 올라왔을 때 어릴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입길이 데이려고 그러죠. 사람도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서로 멀어지려고 그래요. 왜? 불편하니까. 근데 포토부스가 좁으니까 고추들이 어떻게 되냐? 위로만 자꾸 풀려고 그래요. 안 붙으려고. 옆에 있는 고추 안 들려고. 근데 포토부스가 넓으면은 집이 하나씩 크고 간격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빵빵하게 키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파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 촘촘하게 심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마달 긁으시는 간격을 조금 넓게 해주시는 것도 낮게 키우시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는 지금 72구는 많이 쓰고 계셔요. 예, 72구도 크게 키우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써보시면은 72구보다는 59 트레이 묘들이 훨씬 더 좋아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59 쪽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현재 추세로서는. 직파하시는 분들은 직파를 해놓고 나면 이제 문제가 연작장애가 와요. 왜냐면은 고추 모종도 고추입니다. 계속 모상태를 계속 한 군데에서 사용을 하시죠. 그럼 걔들이 뿌리 내고 계속 윤회하는 기간 동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추를 계속 키우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작장애가 발생하면 발화가 돼서 올라오더라도 금방 짤록병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발화되어서 올라오면서부터 흙 속에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발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처럼 예전에는 본포에서 이래 흰 비단병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육류상에서도 간혹 보면은 시들시들하게 모종 키우다가 시들시들하게 죽는 게 보면 이렇게 흰 비단병이라고 해서 하얗게 뿌리 부분에 곰팡이가 피면서 죽는 병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상태 같으시면은 웬만하면은 여름에 고추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지 마시고 한번 소독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만약에 작물을 심었다고 하시면은 작물을 다 소화해보고 난 이후에 바로 토양 살균제로 소독하시고 그 다음에 파종하기 전에도 한번 소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냉해 피해입니다. 냉해 피해. 고추가 육류하는 기간에 물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발화하는 기간 동안에 찬물을 맞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경우냐? 종피를 못 벗는 고추들이 있어요. 고추 껍질을 못 벗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물 관리를 잘못했을 때 건조하거나 하게 만드셔도 종피를 못 벗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충분하게 주시되 한 번 주실 때 충분하게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충분하게 주시되 너무 차가운 물은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물 피해를 받으면 속잎을 못 버리고 몸통구리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속잎이 안 올라오고 떡잎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찬물 피해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찬물 피해 받아서 몸통구리 나오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 이후에는 다시 속잎이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정상적인 고추라면은 고추가 생장점이 요 떡잎 가운데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다쳤으니까 나오는 시간도 늦을 뿐더러 한 줄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두 줄기 올라오거나 세 줄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두 줄기, 세 줄기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가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초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몽텅구리 나오면은 제외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물 피해받으면 잎도 오그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잎이 정상적으로 클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물관리예요. 물관리. 보통 보면은 우리가 고추를 발화시키고 재배하는 동안 추운 겨울 기간을 난단 말이에요. 그죠? 파종하는 시기가 6월 초, 1월 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발화하고 난 이후에는 가장 어린 시기가 추운 시기를 거쳐가요. 그죠? 그럴 때 물관리를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농사를 베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물을 주시는 시간대를 제한으로 봅니다. 육류하는 기간에. 그래서 여쭤보면은 대부분 해 뜨고 나서 한 10시부터 주시는 분, 그리고 3시 넘어서 속빈을 덮기 전에 주시는 분, 이렇게 가시각색으로 많으셔요. 근데 최대한 어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오전 중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오전 중으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추는 밤 기온이 따뜻해야지만, 밤의 지온이 따뜻해야지만
뿌리가 잘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낮에는 대부분 고추가 잎이 나오면 활동하는 게 햇빛을 받아서 강합성이라고 하죠.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서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밤에 되었을 경우에는 뿌리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 뭐가 중요하냐? 땅 온도가 따뜻해야지만 뿌리가 잘 나가요. 그래서 밤 온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열선을 까는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이쪽은 지금 냉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냉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도 대형 하우스가 아니다 보니까 낮에 충분히 올라왔던 온도를 충분하게 가둬둘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에 물을 주라는 이유가 지금 포트라든지 포트 상토라든지 직파하셨을 경우에 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낮에 오전에다가 물을 주면은 땅이나 상토가 물을 머금고 따뜻한 하루를 나겠죠. 그러면은 물 온도하고 흙 온도가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해가 질 때 속비닐을 덮고 이불을 덮고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물 온도 때문에 땅 온도가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 되면 아무래도 고추가 뿌리가 발견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모종 키우면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분들이 이식하는 분들이 모종이 잘 안 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식하고 난 이후에 날씨가 추워져서 일교차가 커지고 밤의 온도가 많이 떨어진 분들은 모종이 머리짱하게 해가지고 계속 안 크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식을 하면은 지가 원래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뿌리부터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부터 내려야 되는데 밤에 저온이 오니까 뿌리가 안 나가니까 식물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하고 난 이웃분들은 일주일 이상 동안은 충분하게 밤에 기운을 가득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분들은 밤 오후쯤에 물을 주시는 건 안 좋아요. 왜? 오후에 물 주게 되면 따뜻하게 올라온 땅 온도를 다시 찬물로 다 식혀버리기 때문에 밤을 찾게 보내게 돼 있어요, 고추가. 그렇기 때문에 밤은 어린 기간에는 웬만하면 오전 중으로 물을 주시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한 3월 지나고 4월부터는 이제 봄밭에 나가기 한 달 전쯤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포트라든지 직파한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죠?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물 주시는 요령이 보면은 가운데 애들이 항상 많이 커요. 하우스 가운데 애들이. 그죠? 왜냐면은 그쪽은 물이 잘 안 마르기 때문에 잘 크는 거예요. 가해 테두리는 물이 빨리 말라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에 나중에 사장님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은 마른 부분 따로 주시고 같이 나중에 다 마르고 나면 한 번 더 흠뻑 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지만 도장도 잘 안 되고 증발이 안 지고 모리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짤록병은 약재를 미리 방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짤록병 오는 거는 언제쯤 오는지는 다 알고 계셔요. 비가 오는 날이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거나 흐린 날이 지속된다 하면은 짤록병이 온다라고 하는데 모든 병은 다 습한 경우에 많이 와요. 내 하우스 안이 습하면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교차가 큰 날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도 짤록병이 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일교차가 큰 날의 특징이 뭐냐? 하우스 안에 문 열고 들어갈 때 하우스 안에 아침에 딱 들어갔는데 안개 끼는 경우가 있죠. 하우스 안이. 그런 경우는 다 습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진다 하면은 미리 짤록병 약을 치셔서 방제를 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짤록병은 이렇게 지제부, 흙하고 줄기가 나오는 부분에 이제 그쪽 부분에 병이 침투해서 짤록해지면서 넘어가는 게 짤록병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짤록병 말고 이렇게 잿빛곰팡이라고 제가 해놨죠. 잿빛곰팡이. 요거는 뿌리하고 이제 흙이 맞닿는 부분이 짤록해지는 게 아니고 줄기 있는 부분이 짤록해져서 강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고추가 어느 정도 크고 난 이후에 이거는 짤록병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잿빛곰팡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간혹 가면 짤록해서 넘어가면은 다 짤록병인 줄 알고 짤록병 약을 치시는데 이런 경우는 잿빛곰팡이 치시돼요. 이 병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우스 속비닐에 베끼면 물이 떨어지죠. 그게 찬물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찬물이 닿다 보니까 상처가 생겨서 사람으로 붙여서 동상을 입어서 거기에 병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곰팡이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교차가 클 때는 잿빛 곰팡이약도 같이 처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본엽이 아마 6매 이상 넘어가면은 짤로 빼는 잘 없어요. 6매 이상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컸는데 이렇게 자그러진다 하면은 잿빛 곰팡이로 보셔야 됩니다. 자, 총체벌레 약은 정식하기 전에 15일캔데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총체벌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추웠기 때문에 월동 자체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월동을 합니다. 왜? 겨울이 지금 따뜻해졌거든요, 많이. 그래서 월동하고 있던 총체벌레들이 따뜻한 하우스 안으로 고추면을 키우고 있으니까 마구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농약 신젠타 직원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총체벌레의 번데기는 땅속에 있습니다. 땅속에 있어요. 그러면 땅속에서 월동하는 번데기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애들이 올라와서 고추 잎이 나고 이러면 어릴 때는 연하기 때문에 쉽게 찝어봐요. 그래서 마구 찝으면은 칼라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잡초, 우리 밭 주변에 있는 모상터 주변에 있는 하우스 주변에 있는 잡초들 있죠. 거기서도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바이러스균을 바이러스균을 보유하고 있는 잡초들이 한 13종 정도 돼요. 흔히 볼 수 있는 풀 중에, 잡초 중에. 그래서 봄밭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잡초 없이 관리하시는 게 바이러스를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총체벌레 약은 속내비 올라오고 어느 정도 약 치기 시작하면은 주기적으로 치셔야 됩니다. 뜸물약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약만 계속 치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모상에 치면은 약값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그죠? 봄밭에서 치면은 기본적으로 25마리입니다. 근데 모상태에서 쳐보셔요. 많이 치는 분 해봤자 10마리로 끝내셔요. 그죠? 그리고 약을 벌레약이든 살균제든 치실 때는 교차로 치셔야 돼요. 똑같은 약을 여러 번 계속 치시면은 한 번 쳤던 약에 맞아서 죽는 놈도 있는데 살아있는 놈은 내성이 생겨요. 그 약을 버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에 치더라도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으로 바꿔서 치셔요. 그리고 이제 뿌리 발견제는 정식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주라고 이야기해놨는데 봄밭에 가서 사람이 잘 안 된다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 주면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일주일 전에 푹 줘놓고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뿌리가 발견제 성분을 머금고 안 나가겠어요. 상토에도 그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포트에도. 그러면은 그 성분을 가지고 그대로 봄밭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더 잘하겠죠. 뿌리 더 잘 내리겠죠. 그러면은 발견제 하나 한 병 가지고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발견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자, 이제 웃자람묘하고 그 다음에 알맞게 큰 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디가 길게 뻗은 거, 그 다음에 촘촘하게 짤막짤막하게 나온 묘가 있는데 왜 두 개의 차이가 있냐? 고추는 제가 아까 천물에 닿을 꽃들을 가지고 있는다 그랬어요. 육미하는 기간에. 그죠? 그러면은 고추꽃이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대부분 보면은 줄기 속에 이미 하분화하기 위해서 꽃 생장점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근데 마디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꽃이 듬성듬성 박혀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나중에 꽃이 나올 때 멀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절간이 길어진다는 거. 그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마디가 촘촘하게 꽃이 아무래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심어놓고 나서도 꽃이 촘촘하게 나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절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미하실 때 도자면서 키우기보다 이렇게 빵빵하게 키우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웃자람묘하고 옆에 보시면 알맞은 묘. 그리고 웃자람묘를 보시면 사진상 보시면은 포터에 뿌리가 간 게 있는 것도 웃자람묘가 훨씬 뿌리가 덜 간 게 있어요. 균형적으로 못 자랐다는 겁니다. 자, 아까 심으시는 거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그래 흙 높이하고 포터 이제 끝 높이하고 맞춰주시고 나서 물 주고 난 이후에 꾹 눌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복토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에 사장님이 이야기 하셨어요. 공기가 통하면 다 죽는다. 그 이야기는 암만 내가 물을 주더라도 공기 통하면은 흙하고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상토 자체가 말라버려요. 아직 뿌리가 땅에 안 박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상토가 마르면서 고추가 그냥 말라주는 겁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꾹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우리가 고추 심으실 때 이렇게 보면은 아버님이
모종을 하시게 뽑아놓고 가셔요. 구멍을 내고 가셔요. 그럼 뒤에서 한 포기씩 떠집니다. 그죠? 보통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고추 비닐 보세요. 색깔이 어때요? 감죠? 그러면 우리가 고추 심는 시기는 보통 5월 초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나동도가 얼마 정도 올라가요? 25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죠? 지금은 더운 날은 30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봄에. 그래 되면은 까만 비닐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뜨거워요. 근데 고추가 딱 구멍에 똑바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눕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뒤에요. 연한 부분이. 비닐의 뒤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 부분으로 다 병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는 심으실 때 웬만하면 구멍 뚫고 하나씩 심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심고 나서 간혹 한 달 정도 됐는데 죽는다고 하는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비닐에 대었다거나 해서도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병균이 침입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품종을 고르실 때는 보통 숫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두도 그렇고 가실도 그렇고 다 숫기, 올자두, 늦자두, 중간자두 다 가지고 있는데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추는 내가 올 고추를 했다 하고 언제 심을 거다에 따라서 육류하는 일수도 다 틀려져요.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75일에서 80일 정도 키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리고 중만생 같은 경우에는 한 90일 정도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파워탄이나 금수망산 같은 경우는 보통 90일 정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칼탄시나 같은 경우에는 한 80일에서 85일, 그리고 가장 빠른 7월 명품 같은 경우에는 75일에서 80일 키우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생하고 중생, 만생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는 거 특성 때문에. 보통 심어보시면, 올고추도 심어보시면 저한테 나중에 밭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첫물은 많이 달고 좋은데 나중에 뒤에 고추들이 다 잘다고 이야기하셔요. 올고추에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고추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실을 많이 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과실을 많이 달면 나무 초새를 못 잡아줘요. 키를 많이 못 빼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고추꽃이 안 맺힌 상태로 밭에 나가서 먼저 뿌리를 내리고 몸을 키우고 난 이후에 가시를 달아야지만 나중에 초새를 유지할 수 있어서 뒤에 고추까지 굵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육묘의 수가 짧기 때문에 파종을 중만생보다 조금 뒤에 하시는 게 맞아요. 금수강산하고 올고추를 하셨다 하시면은 금수강산보다 파종을 뒤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일수만큼. 그리고 중만생 계통, 중생 계통들부터는 보통 보면 나무들이 보통 힘도 세고 고추도 크고 절감도 잘 늘어나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꽃을 달고 나가야 돼요. 꽃을 달고. 그래야지만 지가 너무 살기 좋아서 잎하고 줄기만 키우려고 하는 거를 고추로 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너무 웃자라는 거를 안 자라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품종들, 중만생이나 이런 품종들은 꽃을 하나 달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만생 같은 경우, 만생종은 다 아시는 청량입니다. 청량이 보면 대부분 키가 많이 크고 고추가 잘 안 달린다 그러죠. 그래서 청량은 고추를 하나 달고 심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청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고추를 다 심고 마지막에 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항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 복골이 좁죠? 예전에는 고추를 좀 많이 심기 위해서 복골을 되게 좀 좁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복골을 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보통 보면은 80, 90 뭐 이 정도 하셨는데 지금은 한 1m 20 이 정도까지도 복골을 넓히셔도 좋아요. 왜 그러냐? 작업하기 편하니까. 첫 번째, 내가 고추 따기도 편해요. 내가 고추 따기 편하다는 거는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사람도 고추 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풍이 잘 되겠죠. 아까 전에 병 오는 거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병이 온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복골이 넓으면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초기에부터 할 수 있는 데가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병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복골을 지금 좀 넓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우리 회사 사장님은 상당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복고를 넓히면 아무래도 고추가 시기는 주수가 적습니다. 적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자 한 톨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팔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고추의 수확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요소 이런 걸 잘 안 쓰십니다. 밑비료 다른 거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땅 아까 전에 황금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땅은 대부분 질소 인상 가지고 이때까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전부 다 땅 토양 분석해 보면은 질소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편식하니까 식물이 건강하게 못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요소라든지 이런 제품보다는 다른 제품으로 관리하시는 게 낫고, 대신에 고추는 보시면은 1, 2, 3차 추비를 주면 줄수록 훨씬 더 크게 키우고 잘 키울 수 있는 작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추비를 주는 시기가 언제냐? 보통 보면 처음에 1차 추비는 알거름입니다. 이제 고추 달라고 할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6월경에 주는 게 1차 추비고, 천물은 보통 우리 고추 딸 때 7월 말 정도에서 8월 초 정도에 따셔요. 그러면은 그때 고추를 수확하고 주는 게 추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뒤에 생산되는 고추가 훨씬 더 굵게 나와요. 유인하는 방법은 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의성지역에 제가 봐서는 줄유인이 가장 좋습니다. 간혹 이렇게 막유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유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습지가 나오는 것까지 다 올릴 수 있으니까 막유인을 하시는데, 의성은 노지 외골 재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줄유인을 하시는 게 귀찮더라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항의 높이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모든 병, 몇 병뿐만 아니고 모든 병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정없이 높이면은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일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를 많이 타냐? 가뭄에는 가뭄을 더 많이 타요. 가뭄을 더. 그렇기 때문에 일항 높이는 저희가 봤을 때 30에서 한 45cm 전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차 추비 알대로만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주시기보다도 편하게 또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자 파종기 요거 이용해서 옆으로 꽂아 주신다거나 뿌리 근처로만 주면 돼요. 1차 추비는. 그래서 포기하고 포기 사이 옆쪽으로 찔러 주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추비를 1차 추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농기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찔러서 주는 거. 그런 거를 활용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탄저를 예방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이제 부직포나 비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골에 비닐이나 부직포를 까는데 두 개 중에 비닐이나 부직포 중에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비닐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비닐을 깔 때에도 유의하셔서 까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작정 비닐을 깐다고 무조건 병 안 하고 좋은 게 아니고, 비닐을 까는 이유는 병도 덜하지만 첫 번째 내 땅에 있는 물기가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비닐입니다. 그죠? 복골에 있는 물기하고 물기를 날아가는 걸 하는 게 비닐인데, 깔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메마른 땅에다가 그냥 까시면은 훨씬 더 가뭄을 많이 타요. 그 이유가 뭐냐? 비닐 깔면은 그 뒤에 비 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물이 잘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은 가뭄을 자연적으로 더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까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밭에 물기가 충분하고 난 이후에 까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비 오고 난 뒤에 고래 물이 채 있으면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지고 난 이후에 촉촉할 때 그때 비닐을 까시는 게 훨씬 좋고, 비닐 깔기 전에 하시는 게 다 전부 다 복골에 비료를 다 뿌리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왕창 뿌려 넣습니다. 근데 그 비료가 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 알맹이로 되어 있는데 맨흙에다가 뿌려 놓으면 절대로 안 녹아요. 한두 달 지나가도. 나중에 비닐 밟고 이러고도 비료 알갱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 뿌리셔야지 비료 효과도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닐 깔기 전에는 내 땅이 충분히 수분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까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꽂을 때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너무 촘촘하게 꽂아 놓는 것도 안 좋아요. 어느 정도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꽂아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바람이 불었을 때 살짝 들려야지만 나중에 장마 때 비가 오면은 그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시고 고정을 시키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측지 제거 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측지 제거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어요. 측지 제거하는 게. 그리고 측지 제거하실 때 초세가 약한 경우에 내 고추 심어놓고 수세가 안 올라오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측지 제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요 두 사진 중에 보시면은 측지를 어느 게 제거하는 방법 중에 알맞게 제거한 건지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어제는 2번이 많았어요. 어제 교육할 때는. 근데 맞는 거는 1번이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올바르지 않은 얘 보시면은 얘가 고추가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죠? 이쪽은 고추가 몇 개 정도 달려있어요? 보통 보면은 위에 끝까지 치면 한 10개 정도 달려있을 거예요. 10개 정도. 근데 우리 대부분 보시면은 부지런하신 분들이 일찍이부터 채찌가 나오니까 다 훑어내셔요. 일찍이. 이쁘다 하면서 다 훑어내셔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튀어나와요. 또 튀어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가 고추는 지금 잎이 해야 될 일은 고추가 안 달려있을 때 잎이 해야 될 일은 지 몸을 키우기 위해서 잎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아다리 밑에 잎도 아직까지도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분을 많이 만들어주는 잎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없애니까 지는 양분을 만들어야 되는 잎이 부족하니까 자꾸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아다리에 고추를 달고 그 다음 절 한 10개 정도 달았을 때 제거를 해주시면은 잎이 잘 안 나와요. 그 이후부터는. 왜냐? 위에 지상부 위에 잎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아다리 위에 잎 가지고도 고추를 충분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잎이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거해 주시는 게 일손은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 번 계속 가서 훑으시는 것보다. 그리고 어릴 때에 훑으시면 어떻게 되냐? 방아다리 밑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 오고 태풍 불면 잘 쓰러져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방아다리 측지 제거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어느 정도 크고 난 이후에 제거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지 제거를 꼭 안 하는 품종들도 있어요. 뭐 파워탄도 그렇고 금수강산도 그렇고 보면은 측지에서 나오는 고추가 좀 붉은 고추들이 있죠. 그런 거는 같이 수확을 하면은 수확량이 아무래도 늘겠죠. 그럴 때는 측지를 제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약을 좀 꼼꼼하게 치주셔야 돼요. 측지를 제거 안 하신 반면에. 그리고 고추나무는 나무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크는 놈 있고 이렇게 크는 놈 있고 더 쳐져서 크는 놈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크는 놈은 속을 많이 안 벌려 있는 고추들이에요. 관은 되게 굵은데 속을 많이 안 벌렸다. 그러면 측지도 키워서 수확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접 피해는 아까 그 한금비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첫물 때까지 키우시면은 아무래도 첫물 때 이후에는 제가 약치세라고 이야기를 안 드려도 아버님, 어머님들이 알아서 다 약치로 다니십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물에 관리 잘 하셔서 수확만 잘 하시게 되면은 고추 농사는 거의 한 70%다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체벌을 약하는데 정체벌 하루 일과 중에 언제쯤 치면은 계속 똑같아요. 약 치는 거는 뭐 사장님 잘 아실 텐데 저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보통 약을 치실 때 약을 한 가지만 안 사오시죠. 혼용을 해서 쓰시는데 살균제, 살충제, 그게 영양제까지 들어있는데 내가 농약판에 가서 딱 약을 샀는데 살균제 값이 비싸다. 이러면 오전중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왜? 모든 병은 습할 때 오는데 하루 중에 가장 습할 때가 해 뜨기 직전이에요. 그죠? 이슬이 있을 때가 가장 습하죠. 그래서 이슬 마르거나 직후나 이슬이 있을 때 치셔도 되는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해하시는 게 병 때문에 치시는데 살균제는
약을 진하게 치면은 잘 낫는다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차라리 양량을 늘리셔서 정량으로 태우시되 약의 물량을 늘리셔서 충분하게 푹 치는 게 좋고 살균제는 오전, 살충제는 웬만하면 오후 쪽에 치시는 게 나아요. 왜냐? 벌레들이 오전에는 잘 안 돌아다녀요. 해그름 때 되면 막 벌레들이 날아다니죠. 그럴 때 돌아다닐 때 잡으셔야 돼요. 살충제는 거의 다 맞아야지만 죽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때에 치시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루 종일은 돼요. 하루 종일은 되는데 가장 많이 되는 게 오전중에 가장 많이 돼요.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예. 아까 거실에 한마음 이런 섞여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마디가 짧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거 짧은 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잎이 보면은 고추는 보통 정식 나가기 전에 12매에서 3매, 4매까지 나와 있고 꼬매알이가 몇 차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잎하고 잎 사이, 잎이 하나씩 교차로 나오죠? 잎하고 잎 사이를 우리는 마디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마디가 짧고 통통한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갑자기 마디가 균일하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면인데 간혹 보면은 쭉 늘어나서 크는 거 있죠? 그죠? 그는 그 부분이 도장했다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